스포일러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 하냐고 안부를 묻는 것조차 조심스럽고 해가 바뀔 때마다 주고받는 인사말도 어딘가 조심스러운 요즘입니다. 새해가 시작됐지만 2024년의 과제가 워낙 크게 남아있기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또한 저희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일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모두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2025년 첫 영상인 만큼 평소에 하던 논평이 아닌 올해 출시되는 국산 신차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만큼은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산 차냐, 국내 브랜드냐, 이런 게 사실 르노코리아와 쉐보레한테는 기준이 모호하죠. 엄밀히 말하면 이 둘은 해외 브랜드가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국내 브랜드 차로 통계가 잡히는 브랜드, 현대기아차부터 KGM 그리고 르노코리아와 쉐보레의 신차를 간략하게 소개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현대차부터 볼까요? 현대차는 순수 전기차부터 하이브리드 차까지 다양합니다. 가장 먼저 팰리세이드가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 9인승 모델이 추가됨에 따라 역대급 사전 예약 기록을 달성했고요. 생각보다 높아진 가격에 일각에선 걱정도 있었지만 사전 예약 대수가 상당히 많이 기록된 덕에 다시 한번 카니발과의 판매량 경쟁에 관심이 쏠립니다. 왜냐면 카니발에는 없는 하이브리드 모델 V2의 기능도 지원할 뿐 아니라 카니발에만 있던 하이리무진 모델도 팰리세이드에 추가될 거라고 하거든요. 다음은 현대차가 최초로 내놓는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 9입니다. 3열 대형 SUV 중에 전기차로 나온 게 글로벌 시장에서 많지 않기도 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되고요. 다음은 아이오닉 6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된다고 하죠. 5월쯤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디자인은 특히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만큼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디자인 호불호를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완벽하게 타파한 소나타라는 설레가 있기 때문에 아이오닉 6도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넥소도 풀체인지 됩니다. 원래는 페이스리프트 되는 걸로 언론 보도가 됐다가 이니시움 콘셉트카를 공개하면서 세대 교체가 되는 걸로 알려졌죠. 앞모습은 잘생긴 산타페 느낌에 뒷모습은 또 1세대 액티언 느낌이 나는 오묘한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다만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이 3세대가 아닌 현행 넥소의 것을 개선해서 나오는 거라서 이게 또 시장에서 어떻게 통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다음은 기아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아는 타스만을 정식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2.5L 가솔린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하고 렉스턴 스포츠밖에 없었던 국내 픽업 트럭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렉스턴 스포츠가 가지고 있던 거의 모든 단점을 해소한 차, 즉 대놓고 렉스턴 스포츠를 겨냥하고 나온 차입니다. 기존에는 렉스턴 스포츠 말고는 판매량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타스만은 특히나 얼마나 많은 판매량을 기록할지 기대되고요. 중국에 먼저 출시한 EV5도 국내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KGM이 하필이면 토레스 픽업 트럭의 이름을 무쏘 EV5라고 확정해서 이게 또 어떤 논란이 될지도 궁금하고요. 중국 모델과 다르게 NCM 배터리를 장착하고 V2G 기술도 적용된다고 하니 전기차 캐즘을 극복할 수 있을지, 곧 출시될 비아디는 또 어떻게 견지할지 궁금합니다. EV4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EV4는 기존에 알려졌던 것처럼 K3의 후속 모델 역할을 할 예정이고요. 소형 SUV 시장에서 부동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셀토스도 풀체인지 될 예정입니다. 코나처럼 크기가 더 커지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네시스입니다. 콘셉트카로만 보던 GV90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순수 전기 모델로만 나올지 내연기관 모델이나 하이브리드 모델도 나올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GV60도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됨과 동시에 고성능 마그마 모델도 등장을 예고했습니다. 다음은 KGM입니다. 토리스 픽업 트럭이 무쏘 EV5라는 이름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차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토리스와 액티언에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될 예정이고 비아디와 협업한 시스템을 장착할 예정입니다. KR10 출시 일정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빠르면 2024년 말, 늦어도 2025년 상반기에는 출시되는 거였는데 체리 자동차와의 협업을 알린 뒤로 1년 정도 밀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지금 언급되고 있는 출시 일정은 올해 하반기쯤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일정이 확정된 거라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고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취재를 해보니 아직 내부적으로 계획도 없는 걸로 전해 들었고 이렇다 할 일정도 나온 게 없고 무엇보다 이 차에는 체리차와 협업해서 만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될 건데 아직 이것도 소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올해 하반기로 언급이 되고 있긴 하지만 2026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사실상 무쏘 EV5와 토리스 액티언 하이브리드 모델에 의지를 해야 한다는 거죠. 르노코리아도 언급되는 차가 많습니다. 우선 공식적으로 언급한 차 중에 가장 유력한 건 세닉이죠. 니로 EV급 순수 전기차고 2024 유럽 올해의 차로 선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LG 엔솔의 배터리를 쓰고 디자인 반응도 좋습니다. 다만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 가격이
따라 판매량을 어떻게 좌우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르노5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소형 전기차이자 과거의 르노5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기차입니다. 한국 출시는 이미 확정됐다고 하고요. 생각지도 못한 모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3세대 칸군데 이 차는 높은 판매량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생산이 아닌 수입 판매이기도 하고 전량 전기차만 들어올 거란 소리가 있어서 이 차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아마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오로라2겠죠. 그랑 콜리오스 위급이자 쿠페형 SUV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렌토급 쿠페형 SUV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적 이슈를 치열한 마케팅 전략으로 살려낸 좋은 사례로 그랑 콜리오스가 자리했고 오로라2는 이 와중에 하이브리드 모델로 나올 거라고 하니 이 차도 큰 문제만 없다면 좋은 판매량을 유지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쉐보레입니다. 사실 쉐보레는 어떤 전략을 택할지 감이 잘 안 옵니다. 미국에서 먼저 들려온 소식들을 보면 주력 모델들의 가격 경쟁력이 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최근에 신형 콜로라도도 보면 구형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대가 아예 바뀐 것도 사실이고요. 우선 이코녹스 내연기관 모델이 풀체인지 됩니다. 디자인이 더 보기 좋아졌고 실내도 큼직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기존 이코녹스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코녹스 EV도 국내 출시될 예정입니다. 작년 내내 출시된다 말만 많았지만 올해로 밀려났고요. 가성비 전기차라는 게 강조되었던 만큼 가격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되는 것 같네요. 트래버스도 풀체인지 된 이후 국내에 출시될 거라는 언급이 많았습니다. 팰리세이드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추가했고 트래버스는 3.6L V6 가솔린 엔진 대신 2.5L 4기통 터보 가솔린 엔진을 장착합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 상황에 맞게 순수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내연기관 모델 출시도 꽤 많아서 어떤 브랜드가 얼마나 치고 올라올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각 모델별 전망이나 논평은 추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